퀵 친구들 안녕? 오늘은 조금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 광주에서 17살 여고생이 집에 가는 길에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 알고 있지? 지금 가해자는 구속됐고 신상도 공개됐어. 근데 이거 알고 있어? 이 사람 범행 이틀 전에 같은 직장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고 스토킹으로도 신고가 됐어. 그런데도 이 사람이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는 걸 제지할 수 없었던 거야. 이런 범죄는 왜 계속 일어나는 걸까?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 5월 5일 자정 광주 광산구 24살 남성 장윤기가 귀가하던 17살 여학생을 흉기로 찔렀어.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도 찔렀고 응급구조사를 꿈꾸던 여학생은 결국 숨졌고 남학생은 치료를 받고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어.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말했대. 근데 알고 보니 이틀 전에 다른 여성에게 범행을 저지른 게 밝혀진 거야. 5월 3일 장 씨는 함께 아르바이트를 했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서 이사를 가지 말라며 실랑이를 벌이고 이 과정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어. 피해자는 스토킹이 1년간 이어져서 참다 못해 이사를 가려고 한 거라고 주장해. 같은 날 저녁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그냥 돌아갔고 피해자는 다음 날 성폭행 고소장을 접수한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날 장 씨가 여고생을 살해했지. 경찰 조사 결과 장윤기는 스토킹 신고로 화가 나서 자신을 신고한 여성을 찾으러 다닌 걸로 드러났어. 흉기까지 가진 채로. 그러다가 홀로 귀가하던 여고생을 발견하고는 분풀이하듯 범행을 저지른 거야. 여기서부터 우리가 함께 얘기해보고 싶은 부분이야. 이틀 사이에 스토킹 신고, 고소장 제출까지 위험 신호가 여러 번 있었는데 결국은 이 피의자가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거잖아. 왜 막지 못한 걸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집에 가는 길에, 직장에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일상적인 공간에서 여성이 목숨을 잃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야. 한번 쭉 살펴볼까? 내가 기억하는 가장 큰 사건은 2016년 5월이야. 서울 강남역 인근 상가의 공용 화장실에서 한 20대 여성이 일면식 없는 남성 김성민에게 살해당한 사건. 기억하는 사람 있지? 김성민은 화장실에서 숨어 있다가 6명의 남성을 그냥 보내고 7번째 들어온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어.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 그랬다고 진술했지. 2018년엔 미투 운동까지 이어지면서 여성 대상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가 사회적으로 계속 드러났어. 그러면서 정부도 법의 필요성을 더 체감했고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이 만들어졌어. 그 전까지는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이 각각 다른 법에 흩어져 있었는데 여성 대상 폭력을 하나로 묶어서 국가가 책임지고 대책을 세울 근거를 처음으로 만든 거야. 하지만 2021년 3월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 노원구 세무녀 살해 사건. 김태현이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을 몇 달간 스토킹하다 거절당하자 택배기사인 척 그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와 자매를 살해했어. 이 사건이 터진 다음 날 국회 본회의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22년 만에 통과됐어. 이전까지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돼서 최대 10만 원 벌금이 전부였다가 드디어 처벌할 수 있게 된 거야. 만약 이 법이 더 일찍 통과됐다면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불과 1년 뒤인 2022년 9월 신당역. 전주환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 영무원을 직장 화장실에서 살해한 사건. 피해자는 전주환을 2번이나 고소했었는데 구속영장이 2번이나 기각됐어. 그 사이에 피해자가 목숨을 잃고 말았지. 이후에 스토킹 처벌도 강화되고 전자발찌 부착 제도도 새로 도입됐어. 그런데 올해 3월 남양주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남성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또 살해해. 그리고 2달 뒤인 5월, 광주에서 17살 학생이 또 길에서 숨졌지. 지금까지 얘기한 사건들은 모두 피해자가 여성인 사건이야. UN 통계를 보면 전 세계 살인 사망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20%, 남성이 80%야. 그런데 한국은 여성 비율이 50%까지 올라. 살인사건 피해자 중 여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례적인 국가라는 뜻이지. UN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분석을 했는데 살인율 자체가 높은 나라는 갱단이나 조직폭력배 등에 의해서 남성이 남성을 살해하는 경우가 많대. 반면에 살인율이 낮은 나라일수록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살인 비중이 커지고 여성 살인 피해자 비율이 올라가. 한국은 살인율 자체는 낮은 반면에 오히려 여성 살인 피해자 비율이 높은 거야. 특히 가정이나 연인 관계 등 이미 알고 있던 관계에서 살해당하는 여성이 많고.
마침 강남역 사건이 일어난 지 꼭 10년이 돼. 이 10년의 흐름을 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 분명히 하나하나 보면 나아진 부분이 있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꼭 누군가 목숨을 잃은 뒤에야 제도가 움직이고 있다는 건 여전히 답답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일이야. 그리고 사건은 또 일어나고 있지. 오늘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한 건 우울해지자고 한 건 아니야. 비명을 듣고 위험한 줄 알면서도 뛰어간 남학생이 있었잖아. 누군가는 사람을 해치는 순간에 누군가는 사람을 구하려고 달려간 거야. 여전히 바뀌지 않은 점도 많지만 우리가 함께 문제를 지적하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도 있지 않을까? 너희들 생각은 어때? 댓글로 알려줘.